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류인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우리 류인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계시나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향긋한 행복함을 미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시각적으로 어떤 향긋한 그런 행복함을 미각적으로 참 아름답게 표현하고 계시는 그게 뭡니까? 모르겠네요. 같이 VCR 확인하실까요? 네, 같이 보시죠. 마법의 가루를 뿌리는 한 여자. 습기 한가득 뭔가를 열심히 찌고 있는 대나무 찜기. 예쁜 꽃을 먹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이곳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이곳은 정성이 담긴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전문점입니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꽃들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컬러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데 자주빛? 네, 요 컬러 조금 만들어봐 주시면 같이 해서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앙금을 이용하여 꽃 모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꽃의 다양한 색감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발색이 좋은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고 하면은 자연에 가까운 색들을 낼 수 있는 가루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꽃이 가득한 케이크 안에 숨겨진 건강한 비밀. 바로 밥이 보약이다. 쌀가루로 기본 재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진짜 단호박을 삶아서 으깬 다음에 같이 넣고 이렇게 비벼서 설기떡을 만드는 거예요. 케이크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따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고운 쌀가루를 만들고 여기에 적절한 수분의 함량을 넣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수업 열기로 한창인 이곳. 솔방울도 색깔이 진하니까 아니 여기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바라보게 하나 더 들어와야지 수국 놓기가 편해요. 누구나 한 번쯤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플라워 떡 케이크. 그래서일까요? 점점 퍼져나가는 입소문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는 지인분께서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주문하셨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보자마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보고 수강을 하게 되었어요. 케이크의 주요 테마가 바로 꽃인 만큼 플로리스트 자격증까지 보유하며 더욱더 실감나고 아름다운 꽃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한다고 하는데요.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색감이 아니라 진짜 생활을 보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맛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은 비결.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아닐까요? 앞으로 더욱더 맛있는 떡 케이크로 여러분들께 행복을 나누어 드리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 모양의 떡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야, 그 꽃을 먹기가 굉장히 아까울 것 같다. 다 만들어 놓으면 아깝지 않았습니까? 한 분만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분께서 잘라서 드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한 번 만드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사전에 쌀가루도 만들고 하는 작업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무래도 한 하루 종일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자,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변이 많이 확대되면서 일반 대기업 연봉의 한 5배쯤?
그래요? 네.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지금 3년 됐습니다. 초기에 창업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초기에 창업 비용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한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연봉 대기업 연봉 5배인데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강연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급여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먹고 자고 쓰고 뭐가 남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떡케이크를 배우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문제죠. 매출이 반절로 뚝 떨어졌어요. 저도 모르는 SNS 상에서의 저의 유명세 때문이었어요. 요즘 소자본 창업으로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앙크플라워 떡케이크를 테마로 한 창업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원래 떡케이크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전통 문화를 지키고 한복을 디자인해서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복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던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가 책임지고 있던 생계를 잠시 내려놓고 쉬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부로서 정확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직업을 찾고 싶어서 모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당시 받았던 저의 급여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자금 대출을 제가 당시에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니까 그렇게 불어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오래 일을 쉬지 못하고 직업을 구했던 건데 150만 원으로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먹고 자고 쓰고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그 돈으로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그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좌절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SNS에서 떡케이크 위에 꽃을 장식한 그런 그런 케이크를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예뻐서 그냥 인터넷 사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많이 예쁜 떡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업체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칭을 하면 할수록 하얀 실크 위에 목단 자수를 술을 놓았던 그런 디자이너 시절의 그런 설레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얀 설기떡 위에다가 이 꽃도 얹어보고 저 꽃도 얹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을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초창기 저의 창업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100만 원이 어떤 100만 원이냐면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직원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회사가 조금 힘드니까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노를 저어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남편한테 돈을 건네주고 남은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멀리 지방에 있는 저의 친구 SNS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배울 때는 원래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강료를 지불하고 차비를 쓰고 몇 가지의 도구를 사고 나니까 돈이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 개에 1,000원씩 하는 도구도 여러 개를 살 수가 없었고 딱 한 개씩만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시작은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고 당시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방송에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떡 케이크를 배우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문제죠. 배웠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판매를 할지 아니면 교육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 제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니면은 상가 임대를 하거나 이런 곳에 쓸 돈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집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집으로 홈클래스 사업자를 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블로그나 이런 것도 홍보도 할 줄 몰라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300명쯤 이웃이 생기고 나서부터 주문도 들어오고 그리고 강연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버터크림 플라워 케이크가 혹시 예쁜 거 아세요? 케이크에서도 한류가 대세예요. 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 상에서 이제 버터크림 플라워 케이크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가르쳐 줄 수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떡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이 추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 그거 좀 배워보고 싶은데 배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명, 2명 이제 수강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매출이 갑자기 급상승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미 돈을 벌었잖아요. 인테리어 비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방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홈클래스를 통해서 이미 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공방을 차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당당히 인테리어비를 많이 내고 예쁘게 차려서 공방을 운영을 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나서 위기가 오더라고요. 매출이 반절로 뚝 떨어졌어요. 주문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수강 매출은 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결과를 제가 참담하게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저도 모르는 SNS 상에서의 저의 유명세 때문이었어요. 잘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홈클래스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자꾸 본인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속이고 저희 집에까지 와서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데 나중에서야 그분이었고 저를 다 속이고 왔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일부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서 뭐 원치 않는 루머들이나 이런 것들도 돌고 돌아서 제 귀에까지 다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소심해지고 홍보를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하던 시점부터 바로 매출이 급감했어요. 그때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한 분이 계신데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라고 잘 알려진 살림 멘토 효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어렸을 때 한복을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멀리 가는 것뿐이다. 네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앞서 가신 분이 유명세를 한번 겪어보신 분이 해주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마음도 좀 가라앉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제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또 집념이 생기게 되었어요. 두 번째 저의 위기는 어떻게 찾아왔냐면요.
저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수강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일 수업을 해야 할 정도로 수업 문의가 쇄도해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건 보통이었어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그 수강 문의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제자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가 그 제자를 또 양성하고 또 제자를 양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미 저변이 너무 확대가 많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또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드시는 분들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거기로 다 몰려가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개발하지 않고 그 일상에 안주하다 보니까 도태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공방을 찾으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였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매월 만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가려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조언도 구하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좌우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떡 케이크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케이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던 김구 선생님의 소원처럼 저도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멋지신 분이죠? 예, 예. 그 공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사업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뭐 수강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네. 하고 있는데 그 꼭 공방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공방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주의사항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공방은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형성된 이후에 차리시는 게 좋은데요. 네네. 공방이라고 하면은 한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공방을 차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완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방을 차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완벽해진 네.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매니아가 형성된 상태에서 네. 공방을 차려야지 그 월세를 감당하기가 네, 정말 무겁거든요. 맞습니다. 예, 블로그도 처음에 네. 할 줄 모르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무도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네. 일단 그냥 혼자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글로 다 써 있습니다. 네. 네. SNS 마케팅 비법이 알고 싶어요. 그렇게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비법. 한글로 써 있는 건 알아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블로그 네. 나도 운영할 수 있는데 네. 어떤 그 본인만의 마케팅 노하우라든가 비법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이웃은 무작위로 확보해서는 고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내 케이크에 관심이 있고 내 케이크를 구매해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이웃이 되어야지만 진성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일부러 늘리려고 하지 않고 예. 본인의 분야에서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열심히 제공하다 보면은 네네네. 자동으로 되죠. 아, 그렇습니까? 좀 여유가 느껴지네요. 말씀에. 예. 자, 그렇다면 그 주부에서 네. 그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을 네. 하신 거잖아요. 네. 주부 창업가들에게 꼭 주의사항 같은 거를 당부하시거나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주부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정말 잘 하셨던 분이십니다. 뭔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도 사업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케이크는 축하하는 일이 있거나 감사의 의미를 전하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손님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수강생이 있으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고객님이시고 기억에 다 많이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이 케이크가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생일 케이크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영감을 좀 떠올려 달라고 하면서 네. 코스모스 밭에서 꽃받침을 하고 계신 아버님 사진을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네. 네, 그분 기억나네요. 예. 그래서 코스모스로 케이크를 만들었네요. 네. 네. 큰 영감을 떠올리진 않았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정말 그럴 때 아무래도 일하는 어떤 보람, 맞습니다. 예, 행복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에게 떡 케이크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떡 케이크는 한복입니다. 네, 못 이룬 꿈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 이룬 꿈은 아니고요. 길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네. 예술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네. 한국의 전통미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한국의 전통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게 대표님의 런웨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플라워 케이크를 배워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외국인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느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한국 전통 문화의 컨텐츠를 가지고 네.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리더가 되는 것이 저의 런웨이입니다. 네. 우리 세계 속에서 네. 정말 전통 문화의 중심이 대표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험난한 창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결 결국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급할 필요도 욕심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전진하는 여러분의 열정으로 그 꿈을 이뤄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에 나타난 청년들. 스티로폼 상자에 담긴 의문의 메시지. 전문 블로거를 연상시키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확인하세요. 저도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창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를 시작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배우고 익혀서 본인 걸로 만들어가면서 사업체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꿈꾸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할 시간, 세계의 아름다움을 전파하세요.